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유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동서대학교의 최모 학생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 사기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삼국 유사의 차이점을 이번 시간에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국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시대 고서입니다. 그래서 서적인데 이제 계속 보면 이제 1145년에 인종 23년, 그 다음에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정사입니다. 정사라는 건 역사, 이제 역사의 정법에 대해 정법으로 썼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을 서술 방식으로 저술하고 있다. 그래서 김부식은 누구인가? 기전체 나중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김부식은 누구인가? 김부식은 이제 경주 김씨, 저의 조상님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육두품 집안이다. 그래서 이 김부식을 이제 제가 문벌귀족이라고 별표를 쳐놨는데 요새 문벌귀족을 좀 보는 그 형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문벌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문벌귀족에 대해서 뭐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구성은 기전체 역사로서 봉기 28권, 고구려 역사 10권, 백제 6권, 신라와 통일신라 1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는 9권, 표는 3권, 열전은 10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렇게 역사 서술하는 거를 기전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기전체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기전체는 역사를 정방향으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하고 합쳐서. 그래서 정사로 쓴 게 뭐 예를 들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자로 이제 정역사체거든요. 근데 삼국유사는 이야기를 풀어서 쓴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흔히 야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왕편이 있고, 삼국사기는 국왕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하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신하편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인물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물편이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김부식이 생각했던 10명의 인물들을 이제 그 김부식의 생각을 더해서 적는데, 여기 보면 김유신전, 을파소, 관창, 계백, 뭐 이런 사람들, 영계소문, 궁예, 견원 이런 사람들 다 여기다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연표도 이렇게 해놨고요. 주제별로 또 서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제는 뭐가 있냐면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는 방법, 그다음에 중앙 관청 기구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술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국사기의 제일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김부식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고구려 2대왕, 이제 고구려 2대왕인 글라스 왕의 그 유리왕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이 유리왕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들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도절은 알 필요가 없고, 이 둘째 아들인 해명, 근데 이때 당시에 도절이 죽었으니까 이 해명이 장남인데,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제가 삼국사기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번역하는 그 동아리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자꾸 아버지 정책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왕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고구려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리왕 때가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해명은 아버지의 그런 유한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신하들하고 계속 술 마시면서 아버지의 정책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책을 비판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고 이 장남을 국경을 지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남을 국경을 지키라고 보낸다는 것 자체는 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뭐 예를 들어 중국을 공격한다는 등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죽으라고 이제 아니 그 선물로 창을 보냈어요. 창. 근데 창에 이제 죽을 사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창에 죽을 사자가 적혀 있었다는 얘기는 아들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레고 만화 이렇게 레고가 있는데 여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보면 이게 창이잖아요. 그럼 창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많이 타고 와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은 거지. 아빠가 죽으라고 하면 보통 꿇어 앉아가지고 창을 이렇게 찌르는데 자기가 많이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겠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아들은 왜 이렇게 하냐?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그 원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부식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죽으라 한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으라 했다고 그렇게 죽는 아들이냐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삼국사기에는 김부식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삼국사기의 역사를 볼게요. 삼국사기의 역사는 1174년에 이제 송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2차 판각, 3차 판각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5차 판각 같은 마지막 판각 같은 경우는 러시아 동방연구소에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3차 판각이 아닐까, 3, 4차 판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국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무조건 삼국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역사서 중에는 제일 오래된 역사서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오래된 역사서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 이제 다른 사람이 평가한 걸 가지고 왔는데 첫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건데 삼국을 하나의 완성된 국가로 보았다는 거, 역사의 내용을 하늘과 땅의 관념적인 사고로 파악했다. 이게 옛날 고대 국가니까 역사의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편찬 당시의 현실 비판을 특정한 과거와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삼국시대를 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고, 이 책은 강렬한 국가의식과 자아의식이 강조되어 있고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것도 다 여기서 보면 3, 4, 5번을 보면은 다 김부식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 이제 구한말 신채호 선생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의 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김부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아무래도 활동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대다수가 그런데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 중에 특히 신채호 선생님은 이제 고구려, 고려 뭐 이런 덱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삼국유사를 볼게요. 자, 삼국유사를 보면은 그 삼국유사가 제작때 당시에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였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과 민족의 문화가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삼국유사가 이제 삼국사기가 만들어질 때 당시하고 국제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삼국사기가 만들어질 때는 여진족한테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무릎을 꿇은 거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사대 관계를 맺은 거니까 비록 무릎은 꿇었지만 항복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이 고려는 거의 이제 간섭기로 넘어갔기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의 자긍심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 민족의 자긍심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하고 이 삼국육사를 편찬한 일어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당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족의 자긍심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의를 볼까요?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 고대 사적의 쌍벽을 이룬다. 시기로 따지면 삼국사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먼저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은 김부식이라면 삼국유사를 편찬한 사람은 이련이라는 사람이죠. 이련,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을 비롯한 8명이 편찬을 같이 한 정사라면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사적인 야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삼국사기와 다른 매력이 있다. 이 삼국유사는. 그래서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련이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이제 이 편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의 구성은 총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삼국유사의 그 뭐라고 할까 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여기 보면 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전설과 신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탑상 뭐 이런 거 불교 고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어 놓은 걸 보면 이 삼국시대 역사를 편찬하면서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김부식 같은 경우는 집안이 경주 김씨 출신이고 그 다음에 신라 육두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부식은 삼국사기적 요소가 많다면 이련의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그 삼국유사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단군 신화를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좀 필요한 게 시대별로 구별해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삼국사기의 구별법과 삼국사기의 구별법과 삼국유사의 구별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삼국사기가 빠르니까 삼국사기부터 보면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성고리 왕이었을 때, 중대는 이제 진고리 왕이 됐을 때, 이게 태종무열왕부터는 이제 중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대는 내무랑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때가 이제 해공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수용 이전, 그러니까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불교 수용 이전, 그 다음에 법풍왕 이때부터 이제 불교식 용어를 왕으로 사용하죠. 법풍왕 때부터. 그 다음에 불교의 쇠퇴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불교식으로 보는 거죠. 지난번 한국사 능력 시험에 요거 가, 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 시대에 있었던 일은, 나 시대에 있었던 일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능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볼게요. 가나의 역사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삼국사기, 나는 삼국유사. 정답은 3번이죠. 남북국 시대를 처음 얘기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볼까요? 16번 문제. 다음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이 역사서는 김부식이 고려 민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본기, 이거 기전체죠, 기전체. 그럼 기전체와 관련있는 거 정답은 1번이죠, 1번. 지난번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삼국유사를 편찬한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삼국유사를 편찬한 지역은 경북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한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지금 날씨가 덥고 코로나도 심해지는데 마스크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